이번 영상은 함수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감정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코드의 마지막 글자 이랬어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코드에서 마지막 글자라는 건 1이라고 되어 있는 한 글자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equal 지금 이 상태에서는 write 명령을 써야 되겠죠. RIGHT write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있으니까 코드를 선택을 해줘요. 지금 텍스트라고 돼 있죠. 자, 그리고 컴마를 해주면 넘버 캐릭터라고 돼 있는 데에서 몇 글자를 가지고 올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마지막 글자가 뭔가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1, 여기에선 2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글자의 개수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을 쓰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결과가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봤더니 1이면 몰입감, 2이면 즐거움, 3이면 상상력. 그래서 1이 나왔다고 해서 그냥 여기에 몰입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추주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여기 어떤 수가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에다 적으셔도 되고 위쪽에도 해도 됩니다. 자, 여기다 일단 쓸게요. 자, 이 부분에 choose choose라는 명령을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인덱스 넘버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거의 결과예요. 그 write의 결과. 자, write의 결과에 따라서 컴마 그 다음에 뒤쪽에 value들을 써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따옴표 안에 자 1일 때 뭐가 나오라 그랬냐면 몰입감을 표시를 한대요. 그래서 몰입감이라고 쓰고 따옴표 컴마 이번에는 즐거움 따옴표 컴마 따옴표 상상력. 자, 그래서 이 choose는 if보다는 굉장히 하기가 쉽죠. 앞에 있는 결과에 따라서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걸 그대로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몰입감이라는 것이 표시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상형 횟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상형 횟수라고 되어 있는 순위, 자, 이것이 상형 횟수에 따라서 내림차순으로 하라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rank.eq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equal rank, 랭크라는 함수인데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예전에는 그냥 랭크라는 걸 썼는데 여기에는 명시되었다시피 rank.eq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탭키를 누른 다음에 자, 지금 순위를 구할 건데 자, 그랬을 때 상형 횟수를 갖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 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상형 횟수 클릭, 컴마 그 상형 횟수가 여기 전체 상형 횟수와 비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범위를 해줍니다. 자, 처음에 나와 있는 G의5는 그 다음 줄에 카피를 해서 쓸 때 그 다음 줄에 73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G의 6으로 바뀌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지금 범위를 지정한 빨간색 부분은 G의 5부터 G의 10이라고 되어 있는 이 범위가 카피가 돼도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절대 주소를 만들어주는 F4키를 한번 눌러주고 컴마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림차순을 하래요. 자, 내림차순을 할 때 0을 써주거나 얘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가로를 닫는데 자,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거는 큰 숫자를 1등으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오름차순이다 그러면 작은 숫자를 1등으로 볼 때 이제 그런 걸 씁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냥 하려고 봤더니 문제에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1이 나오면 1위라는 글자를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풀에 해당하는 여러분 키보드에 7번 위에 나와 있죠. 자, 이걸 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본드. 여기다가 따옴표 안에 위라는 글자를 쓰고 엔터를 치게 되면 몇 위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자, 얘네 두 개를 범위를 지정하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줍니다. 자, 내렸더니 굵은 선이 쫓아 내려왔어요. 자, 이럴 때는 오른쪽 하단에 얘를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누르게 되면 원하는 형태대로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12세 이상의 관람 가능의 개수. 여기 보니까 관람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 개수를 구하래요. 자,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거는 카운트예요. 그래서 개수는 count, 카운트가 있고요. 근데 이제 숫자 셀인 경우를 셀 때는 카운트를 쓰지만 숫자뿐만이 아니라 문자도 들어가 있는 걸 개수를 세겠다 그러면 카운트 A를 씁니다. 그래서 count A를 쓰게 되고요. 자, 그런데 카운트와 카운트 A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카운트 A라고 하는 것의 반대 개념이 있어요. 자, 카운트 A는 비어있지 않은 것의 개수고 그렇다면 비어있는 것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할 때는 count blank 블랭크라고 되어 있는 걸 써줍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비어있지 않은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있어요. 지금 얘처럼 자, 관람객의 개수를 구하면 좋을 텐데 그냥 여기 중에서 자, 그런데 어떤 것의 조건이 있냐면 12살 이상 12세 이상이라는 글자 자, 얘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count 카운트를 하되 if 조건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조건을 줄 때 쓰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조건을 줄 때 쓸 수 있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래서 count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조건을 주는 거예요. 단 위에서 카운트가 뭐라 그랬냐면 숫자 셀의 개수를 센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지금 숫자가 있나요? 문자죠.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dcount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dcount 이걸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고요. 이런 이제 조건에 관련된 게 요 세 개가 더 추가가 된 걸 알 수가 있죠. 자 지금 보시면 dcount a를 사용하래요. 그러면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이퀄 dcount a를 씁니다. 가로 열고,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dcount a에서는 숫자든 문자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제목을 포함해서 전체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몇 개만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뭐하러 그런 것들을 신경을 쓰면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체로 그냥 잡아도 됩니다. 컴마. 자 그렇게 돼 있는 것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필드라고 돼 있어요. 실제 계산이 될 거, 개수를 세겠다는 뜻이잖아요. 자, 개수를 셀 때는 얘를 세든 얘를 세든 얘를 세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개수를 셀 거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는 딴 데를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그냥 클릭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dcount a니까 문자, 여기를 그냥 넣어도 상관없어요. 자 옆에를 그냥 찍어 볼게요. 컴마.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리테리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조건이 뭐냐면 12세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람 가능이라는 그 항목의 제목과 12세 이상이라는 글자, 자 요것이 연달아서 있어야 돼요. 요거를 범위를 지정을 하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 4개라는 것이 나오죠. 자 이거를 만약에 dcount a가 아니라 dcount로 만약에 한다면, 자 요거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다가 equal을 쓰고요. dcount라고 되어 있는 걸로 지정을 한번 해보면, 자 데이터베이스니까 똑같아요. 전체 다 잡고 컴마. 자 두 번째 뭐냐면 필드예요. 이 필드가 중요한 거예요. 이 필드가 숫자 셀인 경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에 해당하는 거니까 뒤쪽에 나오는 요 숫자들, 요거의 제목 부분을 찍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딴 데를 찍었다, 얘처럼 이 부분을 찍었다, 그러면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 장르, 뭐 영화, 관람가는 이런 글자, 문자죠. 문자가 들어가 있는 셀을 집으면 안 되고 필드를 집으면 안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의 필드, 얘를 잡아주면 돼요. 자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컴마. 조건이 뭐냐면 관람 가능이 12세 이상 이렇게 됐죠. 조건은 똑같습니다. 자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4가 나오죠. 얘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설명했다시피 G의 4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지금 얘 G의 4가 아래쪽 숫자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얘를 만약에 아까처럼 장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했다,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0이 나옵니다. 왜죠? 아래쪽에 나와 있는 필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찍었던 D의 4 밑에가 전부 다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함수를 여러분이 잘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 여기를 보시면, 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액션이라는 장르의 스크린 수의 평균이래요. 자 그러면 평균을 구할 수 있는 식이 뭐냐면 합계, 그 다음에 나누기, 개수, 이렇게 하는 경우잖아요. 합계 나누기 개수를 해야 평균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여기 나오는 합계를 계산해서 나누기 개수로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이퀄을 해주고, 자 일단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고, 뭐 이건 상관없어요. SUMIF하고 COUNTIF를 하라 그랬는데 SUM 말만 들어도 합계라는 거 알 수 있죠. COUNTIF 이거는 개수를 세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왜 if를 썼느냐,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액션이라는 장르라는 게 들어가서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이제 SUMIF를 먼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SUM SUMIF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지금 첫 번째가 뭐냐면 range, 그 다음에 두 번째가 criteria, 얘네 중에 범위 중에서 크리테리어라고 되어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에 나오는 range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액션이란 장르 그랬으니까 장르들 중에서 컴마, 그 다음에 따옴표 안에 액션이라고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따옴표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는 합계 어디를 구하라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계라고 하는 우리가 실제적인 계산이 되는 부분, sum range라고 하는 부분, 이거를 요 마지막에서 범위를 잡아주면 돼요. 자 그런데 장르의 스크린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스크린수라고 되어 있는 얘네들을 범위를 잡아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잡은 이 범위의 개수와 여기서 잡은 범위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에 나오는 액션이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맞는 거를 합계를 구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썸레인지까지
표시가 됐으면 가로를 닫아줍니다. 자, 그리고 나누기. 왜냐면 개수를 해야 되니까 평균을 구하는. 자, 요거는 앞에 SUMIF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잡고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뒤에다가 컨트롤 V 놔둬요. 자, 이거를 왜 SUM으로 하느냐?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SUMIF라고 되어 있는 SUM을 지우시고 여기다 뭐라고 쓰시냐면 COUNT. 자, COUNT IF 이렇게 나와 있죠? 자, COUNT IF에 자,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만 여기서 써주면 돼요. 얘네 중에 이런 게 있느냐라고 하는 장르 중에 액션이 있느냐? 맞죠? 자, 그리고 뒤쪽에 여기 범위 지정된 HA부터 HA10이라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면 얘는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했던 거니까. 자, 얘는 개수를 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지우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 지금처럼 평균에 해당하는 게 나왔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최대 그랬으니까 자, 최대라고 하는 거는 max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larg, large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max라고 하는 거는 그냥 쭉 범위만 지정하면 돼요. large라고 되어 있는 거는 몇 번째라는 것을 지칭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최대 스크린 수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equal max, max를 한대요. 자, 여기에 넘버 1이라고 되어 있는 건 그냥 범위만 지정해주면 돼요. 어떤 애들을? 그쵸. 스크린수, 최대 스크린수 그랬으니까 스크린수들을 범위를 지정하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만약에 라지로 쓴다 라고 한다면 자, 앞에다가 이퀄 해주고 자, 뒤쪽에 가로를 열고 얘도 범위는 똑같아요. 얘네들에 해당하는 범위 아까하고 똑같죠. 맥스하고. 자, 그런데 라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컴마를 쓴 다음에 뒤쪽에다가 얼마나 큰 몇 번째로 큰 이거를 써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K 대신에 첫 번째로 큰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 가로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하고 똑같은 결과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화명 이걸 찾는 건데 DA 1251이라고 되어 있는 요 코드를 쭉 봤더니 DA 125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의 영화의 이름이 여기 나오도록 한다는 뜻이에요. 자, equal VLOK. 자, V룩업을 해주고요. 자, 첫 번째 보면 룩업 밸류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어떤 값에 대한 영화명이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나와 있는 문제 중에 보면 HA14셀에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연결점이 바로 여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HA14를 찍어주고요. 컴마. 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테이블 어레이예요. 테이블 어레이는 얘가 들어가 있는 코드부터 전체적으로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컴마.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에 써야 되는 거는 컬럼 인덱스 넘버이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 잡은 것 중에서 지금 요 위치에는 영화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범위 잡은 것의 몇 번째 칸이죠? 그죠? 두 번째 칸이죠. 그래서 여기는 2 이렇게 쓰고 컴마를 눌러보면 지금 이제 유사일치냐 아니면 정확히 일치냐 이런 것이 나오죠. 자, 지금 보면 D1251이라고 되어 있는 얘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정확히 일치라고 되어 있는 얘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false 대신에 0을 써도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하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자, D1251이라고 되어 있는 콤보 상자를 눌러서 다른 걸 선택하게 되면 그거에 해당하는 영화명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러분이 이걸 지우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